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이번 주가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고 또 무덥지만 시원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좋은 글은 현인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 프랜시스 베이컨. 제가 어제 지축 샌덤가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전 점검을 제가 보고 왔는데 감자 스마일이 사전 점검을 한 100번 이상 했다고 하면 믿지 않으시겠죠. 네, 아무튼 사전 점검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제가 아파트가 궁금해서 또 제 예상대로 잘 지어졌는지도 보고 싶어서 많이 다녔었는데 10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등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등산도 한 1000번 이상 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축 센텀 가든의 이 정중앙의 중앙공원의 모습인데 이 오른편에 이제 보니까 카페테리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분수를 갖다가 멋지게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331세대밖에 안 되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땅이 정말 크게 느껴지고 그 아파트 동이 3개 동밖에 되질 않아서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2동 아니면 103동인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은평루타운 구파발이고요. 이쪽 이제 북한산 능선인데 다 보이고요. 앞에 102동하고 103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정말 개방감이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앙원의 모습이고요. 어제는 비가 안 와서 제가 촬영을 갖다가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제가 보니까 102동에서 위에서 제가 찍었던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한 20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아래를 찍은 것 같고요. 이 오른쪽 편이 103동.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 뒤쪽이 101동. 그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카페테리아 입주민들 이제 카페를 갖다가 이쪽에다 지금 할 것 같고요. 여기가 오른쪽이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이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정문하고 후문이 없고 정문으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진출입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상가 주차장 겸해서 1층에 이렇게 지금 기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101동 뒤편에서 지금 지축 중흥 S클래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아파트의 모습, 이 앞쪽이 이제 유보지인데 이 오른쪽 편에 지금 사진은 안 나오는데 이제 초등학교 지축 초등학교 2초등학교가 이제 내년에 개교를 하고요. 여기 보면 B1블럭 현장의 모습 지금 골조가 상당히 지금 한 7층 정도 높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102동에서 제가 찍은 건 사진 같은데 103동에서 지금 찍은 사진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북한산이 정말 103동에서는 103동 3호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동향과 남서향 뷰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동향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그리고 방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서향 뷰는 이제 세탁실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지축 샌덤가든 한 8세대를 갖다가 지금 저에게 촬영을 희망을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101동 1세대, 102동 1세대, 103동 1세대 그래서 101동은 C타입, 102동은 A타입, 103동은 B타입으로 해가지고 어제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지금 편집을 갖다 할지 아니면 그냥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중에 편집을 안 하고 하나는 올리고 또 이제 봐서 편집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그런 무슨 편집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축 샌덤가든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많은 또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무주택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부동산 투자 상식 30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짤막하게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량을 이기는 전세 가격은 없다. 입주량이 지금 현재 고양시, 특히 덕양구, 특히 이제 덕은에 지금 입주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입주가 많이 시작되는데, 이 덕은지구 입주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송지구나, 그 다음에 원흥,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삼송벨트, 그리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5년 정도 지금 상승을 했었다가, 올 지금 하반기, 올 전반기부터 약간 지금 하락을 보이는데, 아마 이제 올 하반기가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다는 말씀을 새기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로 상승장은 길고 크며, 하락장은 짧고 작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승장은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장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장이 정말 길어야 1년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상승장은 보통 3년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은 좀 짧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갭이 작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경매보다 금매보다 대세 상승장에 투자를 하면 더 좋다는 말씀. 여섯 번째, 지주택은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니다. 감사스마일에 아예 대놓고 제가 지주택을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주택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감사스마일은 지주택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무조건 입지가 이기는 게 아니다. 감사스마일이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입지를 갖다가 능가하는 게 이제 세계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정말 입지가 좋지만 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무주택자분이라든지 1주택자분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절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 한 집을 샀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그 집이 오를 수는 있지만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두 채, 세 채로 넘어갔을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절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홉 번째, 부동산 사기는 쉬우나 팔기는 힘들다. 이 말씀은 사는 거는 뭐 쉬워요. 그러나 파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더 쉬운데 매도 타이밍은 더 힘들다. 열 번째, 손품, 발품, 눈품, 기품 모두 해야 한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투자를 갖다가 안 하시고 이제 내 집 마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네 개 명심하셔서 꼭 발품, 눈품, 기품, 손품도 팔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11번째는 부동산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감사스마일도 부동산 투자를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요즘에는 20대부터 시작하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12번째는 절대적 상승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처럼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집을 갖다 샀을 때 이게 투자 대비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뭐 2억이 오를 수도 있고 뭐 4억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수익률을 각자 판단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상승이 계속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투자 대비 수익률을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13번째, 집 살 때 영원히 거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내 집을 장만하면 10년, 2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5년, 늦어도 5년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는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14번째로, 투자는 본인 결정이다. 절대 남 탓하지 말아라. 가끔 가다가 감사스마일이 방송하는데 너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너만 지금 그래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접하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갖다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절대 이거는 제 생각이고, 투자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지축상담가든을 갖다가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기 때문에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밥을 사달란 말, 그 다음에 커피를 사달란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 결정입니다. 지축상담가든도 많은 사람들이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본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참고는 하시되 결정은 본인이 하시고 제가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5번째, 무주택은 벼락거지, 1주택은 본전, 2주택 이상 해야지만 투자가 된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은 능력이 되시면 2주택, 3주택도 가능,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1주택보다 2주택을 갖다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똘똘한 2주택으로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수도권을 투자를 갖다 많이 하라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지방에 투자한 경험이 없고, 지방은 제가 또, 제가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기도, 또 수도권, 여기 강원도 원주라든지 강원도 춘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예를 들어서 천안, 세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거기가 수도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수도권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도권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16번째로, 임대주택에 살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잠깐 임대주택에 살면서 종잣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대주택에 살지 마시고, 민간 전세나 월세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17번째,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18번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큰다. 부동산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다르듯이 앞으로 10년 후에 1억의 가치는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19번째,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근데 정부의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내일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주택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 내일 정책 발표를 하는데, 내일 정책 발표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21번째,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지 마라. 좋은 물건 못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부동산에 현장에 있지만 부동산 수수료를 갖다가 아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좀 길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감자스마일하고 친분을 쌓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집 근처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분을 쌓아놓게 되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좋은 물건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는 되도록이면 아끼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22번째,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라. 신문과 방송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문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클릭, 그 다음에 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집값 폭락한다, 집값 지금 집 사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릭으로 먹고 살고 있는 신문 기사라든지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방송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23번째, 정부의 보도 자료도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저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 보도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처음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숨은 의미를 갖다 대생각해 보고요. 또 이거에 반대적인 또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보도 자료의 그런 앞만 보지 마시고 뒤에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번째, 부동산 공짜 정보는 독이든 사가다. 조심하자. 감자스마일이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상담을 공짜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제가 부동산 상담은 제가 유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24번째 부동산 공짜 정보를 갖다가 이걸 접하신 분도 그렇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짜 정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정말 아침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제 구독자층이 어떤 구독자층인지도 분석을 해보고 30대, 40대가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어제 지축센터가들을 갔는데 다 첫 번째 집을 장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기초적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또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번째, 내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시집 보내라. 그러니까 보통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 집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에 있는 모든 단지에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 단지에 살고 있으면 그 모 단지, 그 상대방 단지는 또 깎아내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물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갖다 5개 정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또 지축 상담 가더니 가격이 올라가고 감정가가 12억이 나오게 되면 지축 지구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만큼 또 상승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삼성벨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원흥, 덕은, 향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6번째, 뒷사람도 먹을 거 남겨놓고 팔아라. 그래야 안 물린다. 이거 제가 작년 한 이맘때쯤에 정말 가격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죠. 실제 거래는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파실 거면 지금 이 가격이 좀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좀 가격을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 잘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뒷사람도 먹을 거 남겨놓고 팔아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빠이 오는 상태에서 팔고 나는 팔고 난 다음에 또 그 집이 내려가기를 갖다 바라는 이런 놀부심보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또 하락도 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지만 이런 부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27번째, 대출은 미래의 시간을 당겨오는 최고의 선물이다. 대출 정말 이번에 지금 지축사담가든도 지금 3%대 후반이 지금 대출 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대 중반에서 5%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3%대 후반도 있다라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는 주택담보대출은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28번째. 여기에서 대출 금리가 또 내년 되면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자가 올 하반기까지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보장은 그런 생각은 좀 갖지 않았으면 좋을 듯 하고요. 28번째. 부동산 흐름은 반복한다. 지금도 기회는 많다. 네, 지금도 기회가 많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평대 정말 금매로 나와서 7억 초반에도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급급매 생각하시고 정말 내 집 마련을 올 하반기에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감사 스마일에 연락을 주십시오. 29번째, 전국 부동산 상승장은 다르다. 수도권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소폭으로 증가가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들 이제 이주해서 살 건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에도 이민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도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수도권만이 답이고 수도권에서 조금 더 간다고 하면 6대 광역시에서 또 세종시까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하고 맞붙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라든지 강원도, 뭐 원주나 춘천 정도까지 괜찮겠는데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도 경기도에 맞붙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조금 투자하는데 좀 제 생각은 좀 거기는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30번째.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다. 토지, 상가, 임야, 택지 등 엄청나다.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감사 스마일은 내 집 마련을 갖다 이왕이면 아파트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임야도 있고 택지도 있다. 여기에 또 빠졌는데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투자를 갖다가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 부동산 투자 상식을 갖다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 스마일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지축 상담 가든을 갖다 보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지축지구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다 되는 거고요. 이 앞에도 지금 보니까 신혼희망타운 A 2블럭입니다. 여기 신혼희망타운도 입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도 지금 거의 골조가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또 A 1블럭과 A 2블럭 또 지금 들어오게 되면 지축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 저는 이 지축지구의 그런 완성 자체가 지축상담가든이 들어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이니까 저는 빠르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고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는 지축은 한 2025년 정도 저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지축이 2025년 완성되고 그다음에 창릉이 들어가면 창릉도 마찬가지로 2027년, 2028년 입주를 하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모두 완성되는 거는 저는 한 10년 내다보기 때문에 203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특기지구라든지 신도시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죠. 뭐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창릉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삼성벨트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덕양구, 더 나가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내년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편한 세상 지축센텀가든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회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촬영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제 성공적으로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문득 감사 스마일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년 전, 2년 전에만 해도 모 아파트를 갖다가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말 거절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특히 이제 이편한 지축센텀가든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또 영상을 한 10개 이상을 올렸는데 많이 또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렸고, 또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저에게 또 상담을 받고 당첨되신 분들이 또 저에게 또 긍정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집값이 올 하반기에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길고 또 그게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덕양구 삼성벨트는 서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인서울 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3년에서 5년만 지나고 나면 굳이 인서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고,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말 무덥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개인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정말 지축센텀가든 10월 4일날 입주할 때 제가 이런 단지의 곳곳 그런 공용 부분까지도 제가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더 멋지게 제가 영상에 담아 드렸을 텐데, 날씨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일요일날 제가 감사스마일 방문한 일요일이 가장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스마일이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 제가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동산 투자 상식 30가지 앞으로 조금 더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